안녕하세요. 수능학 강사 김동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촌, 네, 평촌은 이제 원래 분당이랑 대치가 있다가 이제 여기는 처음 왔어요. 교무실도 어딘가 어리버리하다가 어쨌든 이제 정리가 잘 돼가지고 일단 우리가 이제 윈터 이제 8주 과정인데요. 이게 비율적으로 보면 이제 고2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이제 고1 친구 조금 있고 고3 친구 조금 있고 그래서 고3 친구들은 보통은 이제 2학년 때 다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2학년이었던 거죠. 아직 3학년이 돼야 되는 친구들. 근데 이제 2학년 때 보통 배우기 때문에 이제 대충 다 알긴 아는데 근데 이제 예비 고2나 혹은 뭐 고1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잘은 모르니까 몰라서 이제 일단은 잘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 거고요. 약간 좀 아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뭐 했던 걸 또 하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반복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반복을 해서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잘 걸로 만드는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고2 그러니까 예비 고2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내신이기 때문에 수능 플러스 알파를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평가원 대비용으로 교재도 설정을 했고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대비하는데 이제 강의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그 비율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사실 그 종합반 같은 경우는 아예 반 이상 나눠져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이제 거의 맞춰서 하면 되는데 섞여 있어가지고 내신이라서 이제 내신 대비를 완벽하게 하고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그건 어차피 이제 학교만 또 워낙 다르니까 선생님마다도 다 다르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평가원 플러스 알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재만 보셔도 이제 그 안에 필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어요. 평가원에 나오는 건 다 들어있는데 근데 이제 그 내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가지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일단 제목은 평가 위주로 잡아놓긴 했는데 일단 제 소개는 대충 이렇고요. 그래서 메가에서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과를 졸업했으면 그래서 화학 경시 했었고 이제 뭐 화학 올림피아드 같은 거 하다가 이제 수능으로 넘어온 지는 한 10년 정도 돼요. 난 좀 되긴 됐는데 언제 그렇게 됐지? 시간이 언제? 그래서 군대도 공군 화학장교 나왔어요. 이제 화학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제일 웃기는 게 이제 그 제가 이제 메가 스터디 들어올 때 거의 한 10년 전에 이제 들어올 때 면접을 보거든요. 이제 그 본사가 이제 서초동에 있어요. 서초동인데 본사 이제 12층인가 꼭대기에 가면은 그 대회의실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손준 아저씨 방이 있고 이제 회의실이 이제 겁나 크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거의 한 4배? 엄청 커요. 엄청 큰데 그게 중역 회의실 뭐 이런 거예요. 그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면접을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 이제 원장님들이 이렇게 쭉 앉아 계시고 이제 뭐 나만 보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보는데 한 명씩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뭐 이력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력서. 근데 이제 이력서에 이제 뭐라고 써 있겠어. 뭐 화학 올림피아드 뭐 화학과 뭐 화학 뭐 경시 뭐 아무튼 화학 뭐 쓸까 공부 화학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여기 있는 아저씨가 나한테 무슨 과목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당연히 화학이지 시설을 썼잖아. 그래서 이제 왠지 화학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 한다 그랬어요. 다 한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 다음에 나한테 물리2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한 2, 3년은 진짜 뭐 이상한 거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아직 있나 모르겠는데 저를 이제 제 이름을 치시면 영상이 하나 나올 텐데 물리2를 막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뭐 지금은 화학만 하는데 옛날에 이제 그래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했습니다. 헛소리였고요. 그래서 메가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투스에서 조금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 뭐 그렇고 컬모이는 이제 올해는 이름을 좀 바꿀 거예요. 작년까지는 컬모이긴 했는데 그래서 뭐 고3 친구들 기준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컨텐츠를 자기가 이제 너무 어려운 걸 해버리면 소화를 못 시켜요. 못 시키기 때문에 적당한 난이도를 하시는 게 좋고 제가 볼 때 적당한 난이도의 상한선이 이제 퀄이나 아니면 더프 약간 이런 느낌 정도가 상한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본인마다 스타일이 있긴 할 텐데 어쨌든
보면 이제 그 표점이 이제 잘 나왔던 해들이 있는데 이제 과목들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2가 표점이 1보다는 높긴 합니다. 높긴 한데 이제 여기까지는 서울대에서 2를 필수로 했던 시절이죠. 작년에 이제 서울대에서 필수를 폐지를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됐던 거고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 되게 아이러니한 게 서울대에서 2 필수를 폐지를 하자 2가 떡상을 해서 애들 이제 2를 다시 막 하는 그래서 요때는 N수생 중에서 2를 하는 애들이 진짜 거의 없어가지고 뭐 재학생 중에 2 했던 친구들이 이제 되게 막 떡상을 했죠.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들어간 애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때처럼 표점이 잘 나오겠거니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약간 뭐 그만큼은 또 아니었던 그거 가지고 또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결과는 대충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1컷으로 내려가면 또 사실 표점이 50점 표점인 거고 뭐 여기서 뭐 1컷 표점으로 가면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100분위도 있습니다만 이게 뭐 입시를 얘기하려고 온 건 아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분위를 잘 받았어. 잘 받았는데 100분위 보는 대학을 쓰려고 그래. 그러면 아까운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면 100분위 보는 대학은 다 밑에 있어. 의대 기준으로 그렇죠. 뭐 메이저 의대 있고 뭐 인서울 의대 있고 밑에 뭐 이제 삼룡인가 아무튼 이제 그 학교는 지방에 있지만 이제 수련은 서울에서 하는 이런 거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막 얘네들이 100분위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100분위가 잘 나왔으면 여기 써야 되는데 여기 써야 되는데 여기를 쓰려고 하면 되게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본인이 잘할 수 있고 흥미가 있고 또 이제 점수도 잘 나오고 이런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남들 한다고 따라가시면 이제 이게 또 경향이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까 약간은 좀 안 좋아질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서 화학은 점점 쉬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화학이 뭐 고인물이 많다 어쩌죠 하는데 사실 뭐 크게 뭐 느껴지는 건 별로 없고 아무튼 이게 수치상으로 쉬워지고 있어요. 수치상으로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피크를 찍었지. 그래서 요때 피크 찍은 게 아까 이제 표점보다 높았던 그게 이제 피크 찍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투도 비슷한 양상이긴 한데 실제로 수치가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메가 스터디 기준으로 이제 오답이 50% 이상인 문제들이 이제 23학년도에는 이렇게 많았는데 24학년도에는 이만큼은 좀 줄고 25학년도에는 2개밖에 없어요. 이번 수능에는 50% 이상의 문제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컷 50이 뭐 그러니까 1컷 50이 애들이 잘해서 50이 아니에요. 1컷 50이었던 게 뭐 물투도 1컷 50이었을 수 있고 아무튼 과목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 진짜 뭐 잘하는 애들이 뭐 있어가지고 된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쉽게 나온 거야 그냥. 그 자체가 조금 이제 쉬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로 문제를 보시면 이제 그 기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이걸 갖고 온 거긴 한데 여러분 뭘 하시든 간에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기출을 일단 푸셔야 돼요. 푸시고 기출 이제 한 번 푸실 때는 그냥 되게 작게 보이는 게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한 번 푸실 때는 그냥 푸세요. 해설 보든 말든 뭐 그냥 알아서 그냥 한 번 푸시고 근데 2번째 푸실 때는 해설 보시면 안 돼요. 해설대로 풀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제 풀다 보면 알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처음 풀 때 뭐 어쩔 수 없으면 해설을 또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는데 해설을 보고 문제를 풀다 보면 본인이 느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그거를 배우는 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어제 이제 이거 작년 수능, 이거 올해 수능, 이거 문과가 봐도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놓으면 이건 금방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정이 옛날에는 조금 이제 한동안은 약간 주킬러급으로 나오긴 했었는데 올해 수능에는 다 정형화가 된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오답률 뭐 8위가 9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틀이 그러니까 유형별 기출 정리 이런 거를 잘 해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해상도 안 좋지. 그래서 약간 잘 보이지 않아? 모르겠다. 그래서 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제작 24학년도 그러니까 2023년에 이제 9평에 처음 등장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작년 9평, 올해 수능 그래가지고 이제 B컵만 3개 냈을 뿐이고 이제 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같은 논리로 풀 수 있습니다. 정리하셔야 되고 이게 오답률 1위 문제죠 수능에서. 근데 오답률 1이라고 해봐야 오답률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답률 2위 문제이긴 한데 이건 이제 뒤에 있으니까 오답률 1, 2, 3위가 사실 이제 뭐 18, 19, 2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뒤로 갈수록 오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시간이 계속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닮아 있기도 한데 이제 요런 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무슨 반응식이다라는 게 이제 바로 보였어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떤 반응식이다라는 게 이제 이거 평가원에서 한 10번 이상 나왔던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보였으면 약간 이제 뭐 공부를 헛한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동연소 파트도 마찬가지고 여기 오답률 4위 문제긴 한데 오답률 4위 문제지만 여기서 나왔던 개념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양성자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이제 전자도 양성자라는 거 알 수 있죠. 전자, 원자 번호 이것만 바뀐 거야. 나머지 다 똑같아요. 중성자, 질량수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문자 가지고 해석하는 거. 그래서 거의 같은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출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그 퀄 그냥 넣으려고 하나 넣은 거고 물론 기출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보통 이제 중화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산하고 연기가 섞이는데 얘는 이제 산만 두 개가 섞였어. 산만 두 개가 섞였는데 산 두 개 섞인 상황 이미 출시된 게 있고 얘도 이제 3대 1대1 비율 같은 것도 출시되고 물론 3대 1대1은 뭐 기출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뭐 이런 양 같은 것도 이제 나온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적당한 난이도의 그거를 푸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적당한 난이도 엔젤을 풀려면은 이제 뭔가 기반이 좀 기초가 좀 쌓여 베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무튼 이제 제가 봤을 때 기출 한 2바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2바퀴 내지 뭐 잘 안 되면 3바퀴까지. 근데 이제 이거를 풀 때 이제 막 그냥 문제를 막 열심히 풀고 이제 막 채점 막 해요. 그다음에 틀린 걸 다시 보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푸는지요, 어떻게 한 번을 풀더라도 잘 풀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문제를 이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돌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엔젤을 하세요. 엔젤야 뭐 되게 다양하니까. 근데 이제 적당한 난이도 엔젤을 하셔야지. 그래서 어려운 난이도를 하시면 큰 의미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습니다. 어려운 거에서 50점이 보장이 됐다. 그럼 모르겠는데 보장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 대치동에서 화투 수업을 하는데 거기 이제 오는 애들이 이제 다 잘하는 애들만 와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학생을 이제 그 원장님이 이제 가려서 받아. 그래서 뭐 얘들 뭐 서울과학고 친구, 뭐 하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디 그 동네 고등학교 뭐 1, 2대 이런 친구들 많고. 근데 이제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학원 단과를 다니고 또 드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단과를 보통 어디 다니면 이제 그 S 뭐 다녀요.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컨텐츠를 소화를 다 하냐 못해요. 걔네들 더 못해. 그러니까 이제 작년 7월쯤에 온 친구가 카톨릭대 의대에 다니는 친구가 왔어요. 와가지고 걔가 뭐 서울대 의대 간다고 왔는데 걔조차도 다 못해. 여기까지 아무튼 자기한테 맞는 적당한 거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한다 그래가지고 나도 막 따라가지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탐구가 이제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이게 유형이 그렇게 많이 안 바뀌어요. 어차피 이제 뭐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화원 하는 것도 사실 뭐 화원이 거의 망하고 있죠. 내신 필요해서 하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물리도 비슷해. 물리는 이제 매니아층이 있어가지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화학이든 물리든 간에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신유형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다른 과목은 신유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올지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화생이죠. 물화는 그냥 기출 열심히 해두시고 거기에 따라서 적당한 엔젤 가지고 연습을 하면 여기서 더 쓸 필요까지 없어요. 물론 이제 엔젤 자체가 이제 모의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해가지고 연습해 두시면 더 할 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국영수를 해. 국영수가 다 100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영어는 1등을 받으면 되겠지만 어쨌든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일단 1, 2월은 이제 그 어쨌든 고3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고2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고2분들이 제일 많긴 해요.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아까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트로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또 비율 딱 여기 상태가 비밀 이상하다.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첫 시간에는 그냥 순서대로 진도를 나갈 거고요. 물론 뭐 둘째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일단은 화원이 구성된 게 이제 4단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단원부터 해가지고 이제 4단원까지 쭉 가는데 화원의 문제점 내가 봤을 때 1단원이 제일 어렵다는 데 있어요. 이게 사실 생물 지구학 다 만만치 않아요. 물론 이제 개념 자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객관적인 난이도로 보면 생물도 만만치 않아, 그죠? 지구학 자체는 이제 논리 쉬운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니까. 그래서 근데 생물은 유전이 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쯤 되면 발을 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해야 되는데 화학은 여기 문제야. 그래서 항상 그래요. 뭐 쉽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근데 단원이 어려워.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다 몰려 있어. 그래서 뭐 유용성이야 뭐 그렇다 쳐도 이건 뭐 그냥 인트로 같은 느낌이라고 쳐도 몰부터 해가지고 뭐 반응식, 농도, 킬러, 준킬러 이거요. 다 어려워. 그러니까 1단원이 무조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다 몰려 있고 이제 2단원에 가도 이제 동연소까지는 조금 약간 뭐지? 약간 좀 그래요. 동연소까지는 약간 준킬러 느낌. 동연소가 쉽게 나오면 되게 쉬운데 약간 어렵게 나오면 아까 이제 4위 문제처럼 이제 약간 복잡하게 나올 수 있어요. 복잡하다가 아무튼 이제 좀 못 알아볼게. 동연소 지나면 이제 그나마 좀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막 뭐 오비탈이니 뭐 양자수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숫자 어쩌고 나오고 전자 배치 나오고 그다음에 뭐 주기율 어쩌고 하면서 이제 주기적 성질 막 어쩌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쉬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3단원은 그냥 되게 쉬워요. 그래서 결합의 종류, 화학 결합의 종류 3가지 해가지고 물질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자 구조 같은 거 뭐 결합 각이 어쩌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뭐 끝이에요. 그래서 2, 3단원은 이제 얘만 빼면 사실 별다를 게 없어요. 별로 뭐 특이할 만한 게 없고 4단원에 가면 조금 이제 좀 나오죠. 그래서 뭐 동적 평형이야 뭐 별거 아니고 동적평형 관련해서 이제 막 pH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물의 동적평 해가지고 pH 계산이 조금 귀찮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산화하는 반응식 이것도 조금 귀찮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오고 그 이제 중화가 킬러죠. 중화 킬러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제 발열 흡열이 뭐 해가지고 여기 적정이랑 같이 나오니까 어제 킬러 3개가 이제 요 놈들이죠. 근데 그 2개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은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반응식하고 중화 반응이 이제 보통 양대 축이고 이제 근데 둘 중에 이제 약간 어려워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한데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얘가 더 어려운 게 맞습니다. 일단은 맨날 하다 보니까 좀 쉽게 느껴지는 거고 근데 이제 얘는 안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객관적으로 논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아웃라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월까지 해서 일단 완성은 할 거고 이제 완성이라는 게 뭐 그냥 개념 완성이지 이렇게 뭐 우리가 기출을 막 엄청나게 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유형성부터 대략 정리를 하고 조금씩 나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쪽 파트가 조금 이제 할 말이 많긴 한데 좀 지루해요. 지루한데 근데 이제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계속 반복이 또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못 알아듣겠다 싶어도 이제 어차피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형성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2파트로 나뉘고요. 그래서 의식주 파트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탄화수소하고 탄수화물 파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나눠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사실 별로 그게 수능 기준으로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약간 가끔 이런 거 있어. 철수 영희가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물어보는데요. 그럼 이제 철수 영희 이상한 거 물어보면 그게 막 5단만 30몇 프로 찍는 게 또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알면 맞추고 모르면 또 틀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물음표가 뜨면 되게 애매해. 세모가 뜨는 이런 거 있어가지고 다들 교재 의식주 기준 생각하시고 교재 기준으로 이제 식량부터가 나옵니다. 근데 물론 뭐 이제 식량이니까 뭐 그냥 비료 같은 거 생각하세요. 식량 우리가 키우고 이런 거 아니고 비료 기준이고
항상 이제 식량이든 의류든 뭐 주거, 집이든 간에 이제 천연 무언가에서 이제 합성 무언가로 바뀌는데 그 과정에 이제 화학이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합성 무언가로 바뀌면서 뭔가 아무튼 좋아지게 되는 거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천연 비료가 있었겠지. 천연 비료가 있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게 부족하니까 합성 비료로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 거고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옷 만드는 것도 이제 섬유가 필요한데 천연 섬유가 있었겠지. 근데 당연히 부족할 거 아니에요. 비싸고. 근데 이제 화학이 관여해서 이제 합성 섬유를 만들어내고 대량 생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연 비료는 뭐 그냥 분유나 TV 같은 거 생각하시고 뭐 이런 거 사실 뭐 그냥 내신용이죠. 합성 비료가 이제 NH3입니다. 암모니아. 그래서 비료에서 중요한 건 질소예요, 질소. 질소인데 이제 우리가 질소 이렇게 N2 형태로 있어요, 보통. 그래서 공기 중에 질소가 뭐 대충 70% 이런 거 이제 1학년 때도 배우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식물이 바로 갖다가 못 쓴 이유는 질소가 삼중 결합이라는 걸 해요. 3나노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합을 3개나 하게 되면 단단하니까 안 뜯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걸 뜯어서 써야 되는데 못 뜯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이온으로 받아들이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질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질소를 받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넣어주면 이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걸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 사람이 이제 하버보슈가 되는 거고. 하버보슈. 근데 뭐 많이 들어봤긴 적어보죠. 맨날 처음 할 때는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N2하고 이제 H2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요때 이제 고온 고압을 이제 주는 거고 이제 고온 고압을 줘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실험을 하면서 한 거지. 이제 뒤에 붙이는 이 G라고 하는 건 이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화원에서 이제 상태는 뒤에 뭐 반응 시간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H2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다 이제 G를 붙이면 기체 상태 수증기가 되는 거고 뒤에다 이제 리퀴드 L을 붙이면 물이 액체 상태가 되는 거고 S를 붙이면 이제 얼음이 되는 거겠죠. 고체 상태.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해서 AQ라는 게 나오는데 얘도 뭐 NaCl AQ다라고 하면 이제 수용액 상태. 그래서 이거는 이제 NaCl과 물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수용액과 리퀴드의 다른 점은 뭐냐면 NaCl 리퀴드는 NaCl밖에 없는 거예요. NaCl 100%가 리퀴드라고 하는 거고 NaCl AQ는 물하고 섞여 있는 게 이게 100%가 아니에요. 둘이 좀 다릅니다. 나중에 혹시 이제 화투를 하시게 되면 이제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원은 상관없어요. 상태가 4가지다. 반응식에 쓰는 상태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겁니다. 다 했지. 뭐 다른 거죠. 뭐 아무튼 여기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 거야.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말하죠. 약간 애매해요. 그다음에 이제 의류는 이제 섬유인 거고. 이제 마찬가지로 천연 섬유, 합성 섬유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연 섬유, 합성 섬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천연 섬유는 4가지 이제 외우세요. 내신용입니다. 모르겠을 거고. 합성 섬유 이제 3가지인데 이제 이건 평가원용으로 3개만 쓴 거고 사실은 더 많아요. 훨씬 많을 거예요. 내신에서 뭐 하게 되면 뭐 더 외우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관련된 원소까지 다 알려주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CHON, 뭐 CHO 뭐 등등하면서 이제 나누실 겁니다. 그다음 기본적으로 이제 3개만 기억을 하시고 되게 단순화 시켜가지고. 이 정도.
그 이제 얘는 이제 코튼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는 린넨이라고 하시면 되고, 겨는 이제 실크가 되고, 모는 이제 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자여가지고 좀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나일론은 이제 그냥 뭐 최초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고, 이제 뒤에 뭐 캐럿이 뭐니 그런 거 나중에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폴리에스터는 최다예요.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옷에 보면 이제 뭐 체육복 이런 거 다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폴리아크릴은 이제 방화복 같은 거. 특징 같은 거 좀 이제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 이제 내신은 여기서 좀 더 하시면 되겠고요. 평가서에서 이거 이상 나오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섬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얘네들은 둘 다 이제 탄소 화합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탄소 화합물이다. 그래서 이 친구 섬유, 천연 섬유든 합성 섬유든 탄소 화합물에 해당합니다. 탄소 화합물. 그래서 탄화수하고 탄소 화합물의 차이점은 좀 이따 이거 다 하고서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릴 거고, 요놈들은 이제 우리가 실이자 실. 말하자면 섬유가 실이야. 실을 가지고 옷을 만들잖아. 실이 길잖아요. 기니까 긴 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탄소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무한하게, 무한까지는 좀 정확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고분자라고 하는 건 이제 분자량이 높은 물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탄소화합물이고 고분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고분자는 분자량이 10,000 이상인 물질을 공자로 해요. 그래서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량이 엄청 커요. 그래서 섬유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주거 뭐 재료죠, 재료. 재료는 이제 뭐 천연 재료, 합성 재료 되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배경이 뭐 다 같으니까. 그래서 천연 재료는 이제 뭐 돌, 흙, 와 같은 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뭐 나무 같은 거 있고, 합성 재료 같은 게 이제 중요한 게 이 중에서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있죠. 그래서 이 시멘트, 그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 해야 돼? 진화 과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돼야 요걸로 이제 대규모 건축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뭐 고층 빌딩 같은 뭐 그런 대규모 건축. 대규모 건축이 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전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정도 보시고, 거기 보면 이제 뭐 철의 재련인데 1학년 때 보통 하니까 그죠? 1학년 때 배우니까 재련 과정 그냥 식만 쓸게요. 그래서 철광석의 이제 화학식이 이제 요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철을 뽑으려면 요거랑 요거를 이제 없애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얘를 없애려면 일산화탄소가 필요한 거고, 얘를 없애려면 CaO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불완전 연소를 시키고, 그래서 얘랑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 친구를 이렇게 되겠죠. 이제 얘가 세 마리가 나가야 되니까 세 마리가 필요하겠고 세 마리가 나오겠지. 그다음에 이제 SiO2는 돌멩이에 다 들어있는데, SiO2를 없애기 위해서 또 이제 CaO를 뽑아내야 돼요. CaO를 뽑아내려면 이제 CaCO3를 열분해를 시킵니다. 탄산 칼슘을 열분해를 시켜서 이제 이 세모라고 하는 건 열분해라는 표시고요. CaO하고 CO2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반응을 시켜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반응식들이 이제 뒤에 한 번씩 또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수능에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반응식을 줄 때 대놓고 이렇게 누군지 알려주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A, B, C3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재작년 수능이니까 10몇 번에 나온 적이 있죠. A, B, C3 모습을 바꿔가지고 나온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자체는 뒤에 이제 4단원 마지막에 발열흡열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런 거 할 때 다시 나와요. 그래서 열 분해 반응은 발열일까 흡열일까? 흡열입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약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그 생물에서 막 생물 배운 친구들 막 동화작용, 이화작용 하면서 이렇게 뭐 발열이 아닌가 이 생각이 있었겠는데요. 생물은 생물이고 화가 나옵니다. 아무튼 열분해 반응 흡열입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응식 같은 거를 이제 그냥 흘리지 마시고 그냥 좀 봐주세요. 뭐 외우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받으시면 나중에 또 계속 나오니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질의 분류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원소하고 원자를 분류하는 거죠. 개념 살짝. 원소는 뭐예요? 원소는 종류고 원자는 개수. 그래서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고 원자는 이제 개수의 개념입니다. 개수의 개념입니다.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물질을 분류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크게 나눠가지고 원소하고 화합물이라는 걸로 일단은 나눠요. 이거 나중에 이제 3단원 가게 되면 화학 결합을 분류를 합니다. 그럼 이제 결합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근데 이제 공유 결합이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지죠. 그래서 물질 자체는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분류할 때 또 이제 개념 좀 같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물질이 이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원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 종류죠. 한 종류의 원소로만 구성이 되면 이루어져 있으면 원소라고 부를 수 있어요.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이면 화합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르면 돼요. 두 이상. 그리고 이제 원소인데 그 안에 이제 분자인 물질이 있고 개념의 중복 같은 겁니다. 원소에 해당하는데 분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화합물에 해당하는데 분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럼 분자가 뭐냐? 분자라고 하는 거는 독립된 단위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독립된 단위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이 거의 다 분자입니다. CO2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3단원 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 CO2 분자는 이렇게 생기고 이게 끝이야. 이게 한 개 딱 끝이야. 그리고 이제 CO2 옆에 또 다른 CO2가 있다.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생겨 먹었겠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H2O가 있다. 그럼 이제 H2O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 텐데 H2O가 한 마리가 더 있다. 그 옆에 한 마리 더 있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얘네들끼리 막 연결이 돼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독립적으로 띠게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분자가 아닌 애들은 독립적으로 있지 못해 계속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결돼 있는 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왼쪽에 빔 일단 써야 되니까 뭐 그림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온 결합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얘가 이제 요 덩어리가 끝이 아니고 얘가 계속 연결돼 있어요. 계속 위아래 양옆으로 계속.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슨 물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NaCl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Na 플러스가 이렇게 생겼고 Cl 마이너스가 빨간색으로 치면 Na 옆에 Cl 있고 Na 옆에 Cl 있고 Cl 옆에 Na가 있고 Na 옆에 Cl 있고 계속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NaCl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간단한 비율로 그냥 NaCl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분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SiO2. 그래서 SiO2는 보통 이제 유리나 석영 아무튼 이제 돌멩이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SiO2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도 계속 S 옆에 O 있고 계속 연결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계속해서 되어 있으면 분자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는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옆에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거야. 사면체로 이렇게 쭉쭉쭉. 그래서 이제 이 점이 다 탄소야, 탄소. 그래서 이 탄소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는 이제 흑연. 얘는 연필시간이었죠. 그래서 얘가 육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이 옆에 계속 있는 거야. 이 옆에 이제 탄소가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쭉쭉 돼 있어요. 육각형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하나의 분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을 분자가 아니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분자인 애들은 이제 뭔가 범위가 정해져 있는 친구들, 그런 걸 이제 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맞아 정리를 하면 이제 그래서 물질을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원소에 해당하는데 원소인데 분자에 해당하는 친구, 분자가 되는 친구가 있고 원소인데 분자가 안 되는 애가 있어. 안 되는 친구, 요 영역, 분자가 아닌 영역. 원소인데 아닌 친구들. 그럼 이제 원소인데 분자인 친구들은 이제 약간 익숙해요. 수소 기체, 뭐 아니면 질소 기체, 뭐 산소 기체, 그다음에 뭐 18쪽에 네온, 아르곤, 헬륨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놈들이 이제 분자로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소인데 분자가 아닌 애들이 또 있죠. 그래서 분자에 해당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뭐 이제 다이아몬드나 흑연 같은 요런 애들. 그리고 이제 금속 결합도 분자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뭐 철이나 뭐 마그네슘 뭐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이제 분자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나중에 3단원에서 이제 공유결합이라고 배울 거고 얘네들까지도 공유결합이 돼요. 근데 이제 얘는 금속 결합이고 이 친구는 결합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겁니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화합물인데 분자인 애가 있고 화합물인데 분자가 아닌 애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화합물인데 분자인 애들은 이제 아까 썼던 이제 익숙한 친구들 CO2, 뭐 H2 아니면 바로 또 이따 나오겠지만 에탄올, 뭐 아세트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그냥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화합물인데 분자가 아닌 애들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이온결합, NaCl, 뭐 MgF2 뭐 이런 친구들 이온결합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SiO2 뭐 애들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가면 이제 이걸 결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뭐 얘네들은 다 공유 결합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류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3단원이랑 연결될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교재를 조금 밑에 예제를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보시면 이제 1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거기 밑에 암모니아의 구성 원소 두 종류겠죠. 구성 원자 4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원자 번호 뭐 8이죠. 7 더하기 1이니까. 그래서 주기율표를 외우시긴 하는데 외울 때 이제 특히 고3 친구들 이제 주기율표 뭐 수헬 리베 뭐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이건 이제 중학교 때 하던 이런 거죠. 이거 뭐 2주기 14종 보세요. 선수가 있겠죠. 2주기 17종 F가 있겠고, 뭐 3주기 16종 뭐 S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암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네들 원자 번호, 그다음에 이제 원자량 이런 거 다 이제 그 바로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16번에 32가 되고, 얘는 9번이고, 얘는 19예요. 이런 식으로 암기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제
위치적으로 다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누굴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 이제 몇 번째지 막 세고 있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당장 이렇게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한 6월쯤 근데 뭐 고이분들도 곧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말고사 나고 중간고사 있으니까 아무튼 하실 때 빨리 풀려면 뭐 일단 내가 내신을 많이 안 해가지고 아니 전 내신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 내신을 안 한 이유는 이게 스케줄이 너무 달라. 옛날에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평가원하고 내신하고 스케줄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내신만 한 선생님들은 학교 시험 끝나고 좀 쉬는 기간 있잖아. 근데 이제 평가원이랑 같이 하면 못 쉬어요. 평가원 하는 사람들은 수능 끝나고 쉬는데 못 쉬어. 이제 1년 내내 못 쉬어요. 힘들어지더라고. 그래서 내신 안 하거든요. 내신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대충은 아는데 그 이제 아무튼 그래서 그 원자번호 합을 굳이 넣은 이유는 주기율표를 저런 식으로 좀 입체적으로 암기를 해두셔라. 그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 보시면 이제 나일론 폴리에스터는 탄소 화합물이에요. 탄화수 아닙니다. 탄화수는 C하고 H만 있는 게 탄화수예요. 탄소 화합물이라고 해야 돼요. X고. 그다음에 이제 천연섬유화학 합성은 고분자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이거 맞고 그래서 XO가 되겠죠. 아 잠깐만 넘기 전에 그 2페이지 표 있죠. 표에 보면 이제 합성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비료도 천연 비료 합성 비료 있었고 이제 섬유도 천연 섬유 합성 섬유 있어요. 합성이 무조건 좋은 거 일단은 알죠. 물론 이제 뭐 천연이 사실은 좋긴 한데 그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시험 볼 때, 알죠? 시험 볼 때는 합성이 좋은 거야, 알지? 그래서 합성이 좋은 건데 단 하나 천연 섬유의 흡습성, 알죠? 그건 체크하세요.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천연 섬유의 흡습성이 좋다. 특히 이제 면 같은 거, 뭐 이미 뭐 살면서 느끼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보실 때는 그냥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합성 섬유가 값싸고 뭐 질 좋고 뭐 대량 생산되고 아무튼 뭐 좋은 거야 좋은 건데 근데 이제 천연 섬유의 좋은 점이 딱 하나 흡수성입니다.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3페이지 하시면 이제 재련 과정 뭐 그냥 이거 하시면 되고 거기 이제 분자와 분자가 아닌 물질이 있어요. 여기서 분자인 물질이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O2, CO, CO2 이런 애들 얘가 분자입니다. 이거 말고 분자 다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만 분자에 해당하는 거. 이 친구 이제 공유결합이지만 분자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이온결합, 금속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온결합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3단원 가면 분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분자만 따로 뽑으면 돼요. 그래서 얘가 왜 분자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그 익숙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자주 안 하면 그러니까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느냐 또 넘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 화합물하고 이제 탄화수소를 구분을 해볼게요. 탄소화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문구가 들어가요.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그래서 지문에 보면 이제 거의 뭐요 들어가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그 이제 이런 뭐 다양한 원소들이 붙습니다. 얘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얘네들이 같이 달라붙어 있는 걸 탄소화물에 불러요. 부르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평가는 딱 두 개 나와요. CH하고 CHO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요 넓은 범위의 일부로 이제 탄화수소가 나와요. 탄화수소. CH. 그다음에 이제 이거랑 탄소 화합물인데 CHO로만 구성된 친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탄화수소는 세 개 일단 기억하세요. CH4, C3H 있다고 C4H 요거 세 개 있죠. 그래서 메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이 세 개 기억하시고 메테인은 LNG입니다. 암기하세요 이거. 평가원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LNG는 이제 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그래서 천연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액화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 됐고 얘네 둘은 LPG입니다. 그래서 페트롤리움 가스라 해서 석유가스. 그래서 천연가스 주성분이 뭐냐? 메테인이에요. 석유가스 주성분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끝이에요. 이건 고3은 안 써도 돼요. 고2죠, 고2. 고2 친구들은 이제 추가로 이런 게 아마 항상 나와요. 그래서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앞에 붙는 접두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탄소의 개수에 따른 접두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탄소 한 개짜리. H는 사실 상관없어요. H는 뭐 뒤에 붙는 거에 따라 이 결합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가지고 뭐 단일결합인지 이중결합이 달라. 메테인. 그래서 탄소 한 개짜리는 요게 붙어요. 탄소 한 개. 탄소 두 개짜리는 이제 요게 붙습니다. 그래서 세 개짜리는 프로페인, 뷰테인, 프로테인, DK. 아무튼 그런 식으로 쓰면 되죠. 그래서 아무튼 혹시 근데 이제 고3 친구는 3개만 외우세요. 3개 말고 안 나와요. 그럼 이제 탄소 화합물 같은 경우도 이제 4개인데 그 중에서 2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 플러스 2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에탄올, 그다음에 이제 아세트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에탄올은 이제 우리가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뭐 C 2개, H 6개, O 1개 요거 이렇게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굳이 OH를 뒤에 표시하는 이유는 이제 요걸 우리가 작용기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제 탄소 옆에 OH가 달려있다. 그냥 OH 안 됩니다. 탄소 옆에 달려있어야 돼요. 탄소 옆에 달려있는 OH를 우리가 이제 하이드록시라고 불러요. 하이드록시. 그 다음에 이제 아세트산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러면 C 2개, H 4개, O 2개란 말이에요. 이거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이제 요 녀석 COOH 그래서 이거 이제 카복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작용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용기의 종류는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뭐 혹시 고위분들은 더 알려주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작용기라고 하죠. 그래서 특별한 성질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결합 같은 걸 생각해요.
그 컴퓨터에 보면 이제 펑션 키 있잖아요. 펑션 키. 그러니까 펑션 키 같은 거예요. 누르면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에탄올하고 아세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중요하니까. 에탄올의 특징은 뭐 이제 물에 잘 녹고 뭐 이제 술의 주원료가 등등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냥 눈에 그냥 발라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세탄도 이제 뭐 식초의 주성분이 되고 어쩌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좀 이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뭐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은 핵심이고요. 얘 둘의 관계가 또 있는데 관계를 이제 포도당부터 보통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고3 친구들 사설엔 또 종종 나와요. 맞죠? 평가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포도당이 이렇게 생겼는데 포도당이 이제 에탄올로 변할 수가 있고요. 에탄올이 아세트산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뭐 생물하신 분들은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발효라고 부릅니다. 발효. 그래서 발효를 조금 이제 화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제 산화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산화. 발효는 산화입니다. 포도당이 이제 보통은 뭐 포도 있잖아. 포도 그죠? 포도에 있어요. 과일이나 뭐 쌀 이런 포도를 발효시켜요. 발효시키면 와인이 되겠지. 와인을 발효시켜요. 그럼 뭐가 돼? 발사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스타 먹으러 가면 가끔 이제 좋은 데 가면 빵을 주잖아요. 그거 찍어 먹으러 이제 까만 걸 주잖아요. 오일하고 노란 거, 까만 거. 까만 게 발사믹이 맛있는 거. 근데 이제 뭐 쌀을 발효시킨다, 뭐 막걸리가 되겠지. 그렇습니다. 이제 발효 관계입니다. 이제 여기는 평가원에도 나올 수 있고요. 보통 다 같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재밌을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는 쩔이니까 뭐 굳이 중요하진 않고요. 평가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HCHO라고 하는 이제 폼알데히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CH3, CO, CH3에서 이제 아세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냥 뭐 알아면 되세요. 폼알데히드하고 아세톤.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 몸에 안 좋아요. 이제 뭐 새집 중고 뭐 인테리어 이산에 사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세톤이야 뭐 이제 뭐 매니큐어 지우고 같은 그런 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세톤에 조금 기억하시기 이제 용매라는 거 조금 체크해야 돼요. 용매죠. 용매. 그리고 용매. 그래서 대학 가서 실험하시면 이제 아세톤 많이 쓰실 거예요. 에탄올도 용매로 작용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에탄올 용매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용매. 그래서 항상 그 이제 매니큐어 제거제만 기억하시면 돼요. 용매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폼알데히드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세톤도 이런 식으로 구조 생겼어요. 그래서 이과 하여튼 그리는 게 너무 귀찮다. 그래서 이과는 좀 귀찮아야 돼. 그래서 특히 이제 물원화원, 아무튼 물화는 이제 뭐 물투와투도 마찬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좀 귀찮아야 돼요. 그래야 계산을 좀 덜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귀찮게 느껴야 다른 방법을 찾거든. 계산이 안 귀찮으면 그걸 그냥 하고 있어요. 계산을 그냥 쭉 하면은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계산이 귀찮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뭐 뷰테인이죠. 뷰테인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여기 이제 탄소가 10개가 붙어 있어. 10개를 그리기가 너무 귀찮단 말이야. 귀찮으니까 이제 요게 뷰테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탄소, 세수는 다 생략하고. 그래서 이제 이과는 아무튼 귀찮으니까 뭐 이런 걸 막 만들어내요.
이과의 귀찮은 이제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귀찮으니까 편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건 이거고. 그래서 밑에 이제 이것만 조금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 이제 그 4페이지 보시면 이제 4페이지 표에 의약품은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세트산이 살리실산하고 만나면 아세틸살리실산 돼요. 되는데 걔가 누구냐면 아스피린입니다. 알죠? 그리고 이제 약 먹을 때 보면 타이레놀의 주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야. 그래서 이제 타이레놀은 그냥 제품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피린도 제품명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주성분은 이제 아세틸살리실산입니다. 그래서 지문으로 뭐 이제 아세트산이 의약품을 만드는 원료가 된다. 맞다고 하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만 더 그렇죠. 고3은 몰라도 돼요. 이제 그 푸른 곰팡이에서 뽑아낸 이제 페니실린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 그다음에 플레밍까지 같이 그냥 어차피 다 피흡이에요. 이거는 발견한 사람 페니실린 약품 이름. 그래서 플레밍이라는 아저씨가 푸른 곰팡이에서 이 성분을 뽑아냈다. 이 정도죠. 이거만 배웠어요. 고이분들. 그것만 추가로 써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이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짜잘한 거 되게 싫어요. 막 주절주절 얘기하고 이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그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약간 그런 거였어요. 이과 그러니까 영재고 이런 게 없었어요. 이과는 과고 문과는 외고 뭐 이거였거든요. 이거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도 막 그런 이상한 거 안 배웠어요. 막 이상한 게 아니라 역사 뭐 이러잖아. 이런 게 과목 없었고 막 이상한 게 있었어요. 막 수학 1, 2, 3 있었고 뭐 고급 화학 뭐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이제 모르겠어요. 교육을 잘못 받은 그런 점에서 주저주저 이런 거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책도 붙여봤는데도 이상한 거 싹 뺐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이제 수능용으로는 딱 이건데 근데 이제 내신용은 좀 더 하셔요. 그래서 좀 더 적어드리고 그다음 이제 5페이지 보시면 이제 탄화수소는 물에 잘 녹여낸다. 탄화수소는 무극성이에요. 안 녹아요. 알죠? 물에 거의 녹지 않습니다. XX. 그다음에 탄화수 연료 사용도 있다. 연료 그 자체입니다. 탄화수소가 연료 그 자체예요. 그다음에 이제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니까 연료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55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이제 에탄올 수용의 액성은 중성이냐? 에탄올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그래서 이제 아까 하이드록시 C 옆에 OH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알코올 하이드록시고 이제 하이드록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이제 알코올이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를 물에 녹이면 액성이 중성입니다. 중성. OH가 있다 그래서 밖에 염기성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죠. 중성이 중성. 그래서 알코올을 물에 녹여 알코올 수용액의 액성은 중성입니다. 가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뭐 술이 쓴데 왜 중성이 아니에요. 저는 중성이에요. 중성. 염기성이 아닙니다. 중성이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카복시 카복시는 이제 산이에요. 아세트산 이름 자체가 산이 써있잖아. 산이라고 써있잖아. 산성이에요. 산성. 그래서 카복시를 가지고 있는 놈은 이제 우리가 카복시산이라고 부를 수 있고 카복시산에 해당하고 그 중에 이제 이 종류 중에 아세트산이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 친구는 산성입니다. 이름이 산이잖아. 산성이지. 그래서 아무튼 에탄올만 좀 주의하세요. 알코올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발효돼서 아세트산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화수소하고 탄수화물의 연소 생성물, 그래서 CH를 연소시키거나 CH5를 연소시키거나 기본적으로 이제 CO2H2가 나옵니다. 요게 항상 연소 생성물이에요. 요즘은 이제 반응식 뒤에 이제 킬러 문제에서도 이제 원래는 보통 막 A, B, C 해가지고 이제 3개만 나왔어요. 뭐 개수야 막 바뀌긴 했지만 3개 나왔는데 요새 막 4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A, B, C, D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게 보통 이제 연소 반응에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재작년 수능에 연소 반응 나왔어요. C3H4에 연소 반응 해가지고 물론 근데 이제 그게 C3H4라고 안 주지 A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1, 4, 3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이제 얘가 연소구나 라고 유추해가지고 이제 볼 수 있죠. 또 이건 나중 얘기고 그런 게 있다는 몰아대고 요거 일단 그 연소 생성물 요거 있죠. 그래서 그거 좀 6페이지까지 해서 상세식 이렇게 짜잘한 내용들이긴 한데 뭐
어차피 뒤에 또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뭐 안 하면 되세요. 그렇죠?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 이제 몰 해가지고 몰부터가 사실은 그렇죠? 고1 때부터 할까요? 이제 고1이 되는 친구들은 몰을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1을 지난 친구들은 보통 안 배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5분에 하도록 할게요.